어제 일요일인데도 추운 날 기자회견에 오셔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당원동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작업이 주사파 전체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음모가 절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서 외교하는 이런 행태를 보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그동안에 우방국가로서 예의를 갖추고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전략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중국에 가서 노골적으로 친중을 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다 발표하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는 대놓고 앞으로 뭐 외교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친중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워싱턴에서 이러한 외교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례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홍콩 민주화 법안을 만든 미국의 그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미국의 그 국제적인 정치 노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중국 공산당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물론 청와대는 어줍지 않은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 항의가 하는 걸로 봐가지고 상당히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의 국제 운영 전략인 1대1로 정책을 지지할 만한 그 동북아 철도 운영 개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구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조하는 듯한 이런 문재인 씨의 말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이를 제압해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미국이 강력한 의지에 반하는 또 다른 이런 외교적인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책이 아니고 다시 또 명백하게 반미 친중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 미국은 2018년도,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전략의 목표가 부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 패권을 견제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군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씨가 계속 외교 조서를 가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이익은 한미동맹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외 주둔 미군 20만 명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 노선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협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이런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이걸 좀 알고 우리 언론들이 자세히 보도 안 하고 마치 무슨 중국 갔다 와서 엄청난 외교를 한 것처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존의 동맹체제를 해체하는 안보 해체 작업하고 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두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뭐 연동형제는 이제 누더기법에 대해서 도로 돌아와서 선거연령 18세 낮추는 문제만 이제 없애면은 과거와 똑같아졌는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만들어낼지 안 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수처법은 많은 헌법학자들 또 정치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총성 없는 좌익 친위 쿠데타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주의로 가는 이 법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데 어떤 놈들이 어떤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들러리가 서가지고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적저적대로 다 고발해 놨잖아요. 변호사들, 양심 있는 운동가들이. 그럼 이거 문제점만 제기하지 말고 국민 저항권도 안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이라도 이 이원적인 국가 반역법 같은 공수처법을 왜 누가 밀어붙이겠는지 수사대장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에 지금 언론이 통제를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 수사할 만한 그런 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좌익 친위 쿠데타법이다, 국헌문화법이다, 반헌법적이다, 반역사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런 판단에 섰으면 그거를 좀 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좌익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 정권의 음모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문제제기만 하지 말고 조국 게이트, 그 다음에 각종 게이트, 홍철호 게이트 등등 플러스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좌익 세력들이 누군지 수사대장에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철거 용역 정권이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월성 1호기 또 철거하면 한 7천억 정도 손실되고 내년에 당장 전기료 5% 올리고 2040년까지 전기료가 25% 30% 올라가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가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 되돌리고 그다음에 각종 그 부도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답보단 상태고 뭐든지 철거하려고 하는 정권 아니에요. 태양광 그 설치한 거 이런 거. 그래서 철거 용역 정권이다. 우리 공화당도 지난 5월 10일 날 텐트 치고 6월 25일 날 철거 용역 업체들에 의해서 철거당했는데 이 정권은 누구 말대로 철거 용역 정권이에요. 안 되는 일을 자꾸 해서 국익에 반하고 국민 민심과는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하고 선거 연동형제는 정말로 막아야 되는데 뭐 필리버스터 끝나고 오늘 뭐 연동형제 처리하고 뭐 이제 공수처법은 또 이틀 뒤에 처리하고 이렇게 할 모양인데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은 이따가 이제 기자회견 5시에 합니다. 5시에 하고 내일 27일 날은 홍문종 대표님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헌정기념관에 2시에. 그래서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대표님하고 같이 시국당도 나누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163차 공식 집회입니다. 일단 서울역에서 12시 반에 시작되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일단 서울역 4번 출구 쪽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저희들 시작을 하고 2부는 광화문에 가서 4시에 2부 집회를 하고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되고 연말을 넘겨서 다음 주 초까지만 지속된다면 여의도에 와서 3부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나중에 대표님하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렇게 공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지난번 24일 날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석방 서면부 전달식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서울고등법원 앞에 또 검찰청에서 가서 서면부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누적이 약 195만 명인데 이번에는 8차로 이번에 전달할 분량은 60만 명의 서면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좀 다각도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일이 생기면은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당원 여러분들과 투쟁하는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